굉장히 높은 성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이랩의 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침내 미드저니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끝판왕 니지 7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미드저니를 사랑하는 유저분들이라면 이 니지 7 모델을 모를 수가 없는데요. 약 2년 만의 업데이트인 만큼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들이 공개한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숨겨져 있는 디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니지 V7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모델은 2026년 1월 10일 한국 시간 오전에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마침내 니지 V7은 정말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한 모델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지 V6 모델이 제일 처음 공개됐던 때가 2024년 1월 24일이었으니까 지금 시점 2026년 1월 10일까지 약 2년의 공백을 깨고 V7 모델이 공개가 된 건데요.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들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페이지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미드저니의 이 업데이트 탭을 제가 눌러서 들어온 정보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 시점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니지 V7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니지 V7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한편 준비가 되어 있고 공식적인 설명이 여기에 링크로 공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V7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함께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멋진 영상은 미드저니의 니지 V7 모델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작화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미드저니 V7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마저도 미드저니 비디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드저니의 니지팀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브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그들이 공개한 블로그에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드저니의 니지 V7 모델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링크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들이 니지 V7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게 되면 미드저니 V7이 어떤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선명도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크리스탈 클래어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V6 모델 대비 좀 더 선명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연관성이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아래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미드저니 니지팀이 공개한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이들이 얘기하는 걸 살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니지 6 버전 대비 니지 7 버전이 훨씬 더 정교한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선명해졌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같은 해상도 안에서 구조적으로 더 정교한 디테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작은 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뭉개지는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니지 7의 경우에는 같은 해상도에서 말도 안 되는 선명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V6와 그리고 V7에서 각각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의 경우는 니지 V6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의 경우는 니지 V7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약간 포개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V6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V7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눈에 관련된 디테일과 그리고 이 헤어에 관련된 디테일, 장식에 관련된 디테일들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머리에 올라와 있는 이 하이라이트와 장식이 그냥 뭉개져 버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의 V7의 경우에는 헤어에 관련된 디테일은 헤어대로, 그리고 눈에 관련된 디테일은 눈대로, 얼굴과 몸에 관련된 디테일은 또 따로 다 각각의 디테일들이 변별력 있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V7과 V6의 모델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이행력, 슈퍼리어 프롬프트 팔로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V7의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 이행력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지 제작팀이 공개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면 V6 모델 대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 너희가 원하는 방향은 그대로 표현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정말로 그렇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미드저니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선명도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결과물 중에 하나고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드저니 니지 팀이 제공해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16대 9 비율로 진행을 할 거고 니지 6과 7 모델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시드 넘버는 고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시켜. 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니지 V6 버전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프롬프트가 잘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뉘어져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왼쪽에는 빨간색 큐브, 오른쪽에는 파란색 큐브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V7의 경우에는 훨씬 더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도록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 V7도 되고 V6 버전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더 얼마나 좋아진 건지는 이것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 신박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이런 프롬프트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큐브가 2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로 늘려놨고요. 추가적으로 이 그린 큐브에 관련된 걸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디다 올려놓느냐? 양쪽에 있는 큐브 위에다가 올려줘 라고 하면서 좀 더 가혹한 명령을 입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6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큐브가 3개가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V7 보이십니까 여러분? V7의 경우는 정확하게 이 2개의 큐브와 연관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위에다가 그린 큐브를 얹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씨.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들이 이야기한 레퍼런스 중에는 정말 기괴한 레퍼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이제는 잘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 내용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분들, 구조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이 2개만 나왔다면 이제는 괴물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V6와 V7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로 해당 내용을 실행을 했을 때 V6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팔 4개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무시되고 있다는 걸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V7의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입력한 대로 팔이 4개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실패한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V6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았는데요. 이런 설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팔이 10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표현이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니지 V7은 팔 10개에 관련된 부분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팔이 10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팔로 보이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니지 V6와 비교를 해보면 애초에 V6의 경우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 V7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제가 결과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정말 이 유명한 게임 캐릭터죠.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거를 제가 V7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춘리 하면은 이 킥에 관련된 모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저희가 잔상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고민해보면 V7과 V6에 관련된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표현들 큐브를 위에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팔 4개, 10개에 관련된 걸 만들 수가 있다면 팔이 여러 개 보이는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바에 의해서 여러 잔상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V6에선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 지금 V7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프롬프트 이행력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건지 다시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V7의 경우에는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이행을 하기 때문에 직설적인 프롬프트로 써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너무 추상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스크린샷 멀리 떨어져 봄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경을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전경을 보고 싶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된다면은 이 스크린샷이라는 부분과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정말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감성적인 프롬프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 해당 내용에 관련된 건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춘리의 발차기를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정확해진 SRF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V7에 장착되는 SRF는 이전의 V6와는 다른 모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상에서는 변한 게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SRF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의 경우는 오피셜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결과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샘플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결과물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이 뒤에 사용될 프롬프트 이미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와 제가 스타일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와우, 보이십니까? 이전에 V6에서 사용했던 SREF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앞부분에서 선명도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 프롬프트 이행력에 관련된 걸 살펴보고 왔잖아요. 이 두 개가 얼마나 여기에 바탕이 되면서 성능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SRF 관련된 사용법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 이미지만 잘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선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The Beauty of Line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들이 굉장히 학습 시에 노력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순히 선에 대한 방향성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담긴 필력을 학습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auty of Line이라는 거죠. 여기 보고 있는 이 레퍼런스도 오피셜 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여기에 있는 건 뭐 V6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기 있는 선 자체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없는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느낌이 벌써부터 다르잖아요. 이 필력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왔다가 끊겼다가 탁 놓는 이런 필력에 관련된 부분들, 이 각 작가마다 표현하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가 담겨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라는 걸 이 선의 아름다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에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봐라. 뷰티풀 라인 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use the prompt 애니메 스크린샷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용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기존에 여기 이 캐릭터와 이 배경에 관련된 부분 서술하는 프롬프트 뒤에다가 여기 뒤에 애니메 스크린샷이라는 걸 넣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니지 V7 모델을 사용을 할 때 프롬프트 맨 뒤에 애니메 스크린샷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앞부분에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제가 확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sref 코드를 입력하거나 바탕되는 이미지를 넣어서 최대한 유사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V7에서 앞서 보았던 프롬프트를 뒤에 붙여서 생성해 보게 되면 이제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당겨보면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디테일들이 2D 애니메이션 스타일 문법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머리 뒤에 이런 선들이 삐져나와 있는 이 눈에 관련된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거나 혹은 여기 있는 검은 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삐져나와 있는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이렇게 색으로 보여주고 있다거나 혹은 이 명암에 관련된 부분에 미세한 투톤 처리가 되어 있는 등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애니메이션 디테일 기초에 관련된 게 모두 충실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전과 다르게 sref나 복잡한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진 거고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 슬롯을 하나 더 얻게 된 건데요. 자, 어쨌든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선 애니메 스크린샷이라는 걸 항상 외우고 다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재미난 테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선명도에 관련된 부분과 프롬프트 이행력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왔잖아요. 여기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지를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건데 이 애니메 스크린샷에서 제가 하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결과물인데요. 지금 애니메를 제가 망가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으로 해두었는데 어떤가요?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애니메 스크린샷과 동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스크린샷 단어를 중점으로 저희가 사용해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앞서 보았던 애니메이션 스크린샷처럼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프롬프트 이행력에 관련된 부분과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예시안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롬프트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용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묘사를 해두었는데요. 프롬프트 이행력 큐브를 위에 올려라 기억하시죠? 그리고 팔을 10개를 만들어라, 모션 블러 발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들과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물을 매우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가 스크린샷이라는 단어, 애니메 스크린샷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스타일에 관련된 걸 잘만 묘사해주면, 직관적으로 묘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만큼 V7의 숨겨진 힘이 무시무시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난 예전에도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V6와 V7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V6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V7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프롬프트 이행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선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부분들을 표현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여기에 프롬프트에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중요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프롬프트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학습시킨 이 V7 모델은 정말 놀랍게도 아름다운 선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선에 대한 게 아니라 포즈에서 오는 선의 흐름에 관련된 것도 V7은 정말 매력적으로 학습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결과물이 V6와 V7의 차이인데 이전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동작에 대한 포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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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말 그대로 맛이 없는 선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다른 선을 요 꺾임까지도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 방향성, 이 고개와 상체에 대한 꺾임에 대한 선과 이 몸통에 관련된 꺾임에 대한 선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즈의 선이 정말 이전과 다르게 아주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니지 V7만의 정말 매력이 넘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장면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신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표현하기 힘든 포즈 그리고 데포르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포즈에도 적용한 니지 V7 모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앞서 저희가 보았던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한 부분과는 다르게 단순한 부분에서도 정말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피셜 페이지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 디테일의 밀도가 높은 걸 만드는 건 오히려 쉽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생략을 한다, 요약을 한다라는 건 창의적인 영역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피카소가 소를 정말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남긴 이 멋진 작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가 어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소에 대한 디테일들을 이런 단순한 선으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유 영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V7은 이 영역에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약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건데요. 해서 오피셜 페이지에선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너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요약을 잘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드저니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애니메 스크린샷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프롬프트가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 이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애니메 스크린샷이니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피셜 페이지에 가서 요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죠. 여긴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쓰라고 해놓고서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것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아주 간단한 걸 해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서 이 트레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라고 되어 있는 게 뒤에 있는 상태로 먼저 하나 실행을 하고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 로고에 관련된 걸 이렇게 지워가지고 앞부분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진행시켜.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가 뒤에 있을 때 결과물이고요. 이 위에 있는 4개는 앞에 있을 때 결과물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보았던 이 스타일과 유사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프롬프트가 처리되는 순서가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제일 앞에다 두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물론 맨 뒤에다 넣어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걸 단순화해서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때는 앞부분에다 두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미니멀리스트 그래픽스 로고가 앞에 있을 때는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묘사에 관련된 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처리에서 최대한 심플하게 이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에 관련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오피셜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성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내주죠. 자, 6번째는 공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은 처음에 그냥 이 오피셜 페이지를 보실 때 약간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정말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앤 스페이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프롬프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eating toast, 토스트 먹는 거에 대한 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at a pink and teal 카페, 이 핑크와 청록색으로 이루어진 카페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니지 V6와 V7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시드를 보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결과물이 니지 V6 버전과 V7 버전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핑크와 청록색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머리카락의 색깔이 오염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간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염두하고 보아야 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결과물이 굉장히 뭉개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핑크색이 이 살색으로 들어가 있다던가 혹은 이 배경에 관련된 디테일이 아예 묘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V6 모델에서는 이 배경에 관련된 묘사들을 잔뜩 넣거나 혹은 이미지 프롬프팅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2D 애니메이션 스타일과는 좀 동떨어진 3D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V7의 경우에는 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캐릭터의 머리색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엉망진창이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 안에서의 연관된 관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테이블 위가 그냥 비어져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이 공간 바로 앞부분에 있는 테이블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연관성이 높아져 있는 결과물들, 오브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배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속성이 느껴지는 오브제들이 배치되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크색이라고 했을 때 핑크색에 물들어 있는 배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찝어드리고 싶네요. 정말 엄청난 결과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공간은 조금 주제를 바꾸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카페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에 관련된 묘사는 전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V6와 V7에서 각각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색에 대한 오염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머리색이나 머리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냥 제각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 햄버거에 들어가야 될 디테일들, 예를 들면 토마토에 관련된 디테일들이 이 머리카락에 엉겨붙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건 기억적인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 앞부분 오브제에 관련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널브러진 널빤지 위에서 햄버거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간에 대한 묘사를 계속 늘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원했던 스타일들이 또 망가지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srf를 얹고 P코드를 얹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얹다 보니 뒤죽박죽이 돼서 굉장히 가혹한 상태까지 미뤄지고 있었다는 걸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V7의 경우에는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버퍼를 충분히 비워두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입력을 해도 햄버거 잘 표현이 됐고요. 머리카락에 오염 안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연속성에 대한 것도 지금 이 햄버거와 어울리는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배경에 들어간 디테일들도 알맞게 묘사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우,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 V7이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건지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왔던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모델 성능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피셜 내용에 관련된 걸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드저니에 장착된 니지 V7의 경우에는 아직은 베타의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거기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업데이트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항목이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CREF
캐릭터 레퍼런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이미 예고하고 있고요. 오피셜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칭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OREF로 나오는 건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같은 명칭으로 나오던 다른 명칭으로 나오던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나노바나나가 엄청나게 강력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모델을 확실하게 개인화로 튜닝할 수 있는 이 P코드에 관련된 부분과 우리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잔뜩 모아서 P코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 무드보드에 관련된 부분들의 업데이트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 개에 관련된 모델이 다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V7의 기능들은 훨씬 더 높은 결과물을 향해서 뻗어나갈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P코드 레이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바로 P코드는 찍을 수 있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 뿐이니까 나중에 기능이 연결되게 되었을 때 빠르게 확인해 보시려면 미리미리 찍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소이랩 리뷰라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조적인 설명에서 특히 이 신체에 관련된 표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V7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손에 관련된 손가락에 관련된 디테일이나 혹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장신구에 관련된 디테일들이 무너지지 않게 묘사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버전에서는 아직 손이 뭉개지거나 발가락이 뭉개지거나 디테일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차피 미드전이 V7이 업데이트 됐듯이 지금의 니지 V7도 향후에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는 부분들 외에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것들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하나 더해서 현재 제공되어지고 있는 해상도가 거의 1K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해상도의 제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디테일에 관련된 것도 더 끌어올리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개발팀이 개발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미드저니와 니지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니지팀의 경우에는 미드저니 팀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뭐 걱정하고 있지 않고요. 이 하드웨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엔 또 램 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멸적인 형태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해당하는 리뷰도 진행을 해두었으니까 해당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었으나 아직까지는 이 1K라고 하는 제한적인 해상도에서 모델의 모든 성능을 확인해 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풀려나가서 더 좋은 모델을 학습시켜서 우리가 또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멋진 미드저니 V7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피셜 페이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요걸 제가 한글로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들은 2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의 경우에는 결실을 맺기까지가 정말 유난히 길고 험난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준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고 부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저도 멀리서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간히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저들이 니지라는 모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엔 더 많은 자원과 리소스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하더라도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멋진 모델을 공개했는지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주시고 더 멋진 니지 V7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2년 만에 공개한 니지 V7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V7을 통해서 더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진 미래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댓글 응원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또 만나요.